내 삶에 만족하면서 여기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그런 내 삶의 방향을 일반 사람들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내가 조금 더 적게 갖고 미니멀 라이프를 살 수 있으면서도 내 행복도를 더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는 저는 서슴없이 와서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생활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윤의 백전백승 100명의 전문가가 들려주는 100가지 승리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양양에서 서핑 스쿨을 운영하시면서 서핑샵과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의 샵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종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종후 대표님은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이 양양의 서핑계, 우리나라의 서핑계에서는 이제 그 중견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서핑계를 이끌어 가신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김종호 대표님한테 얘기를 좀 들으면서 어떻게 그 길을 걷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얘기를 해주시겠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강원도 양양에서 타일러 서프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파타고니아 매장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메르메르라고 브런치 메르메르 아니 같이. 메롱메롱이 아니고 메르메르예요? 예, 라메르가 이제 바다라는 뜻인데 바다라는 뜻으로 같이 이제 브런치도 같이 하고. 제가 먹었던 그 브런치죠? 네네네. 굉장히 잘 만드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서핑 하시는 분을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분위기를 내느라고 제가 좀 이 모자도 이걸 비니라고 하죠? 더 죽겠어요, 진짜. 서핑. 근데 막 머리도 염색하시고 저하고 동갑이시잖아요, 그죠? 예. 예, 동갑으로 볼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평소 복장이시죠, 그죠? 이게? 예, 평소 이렇게 입죠. 네. 그냥 제일 편하게 네. 생각하니까 굳이 뭐 갖춰 입어야 되는 일이 거의 없어서. 그쵸. 또 양양은 또 시골이기도 하고요. 이 쪼리도 저도 쪼리를 신었는데. 예, 저는 뭐 운동 갈 때도 그렇고 겨울에 눈 올 때도 웬만하면 그냥 슬리퍼 신고 다니고요. 네. 어디 공항 갈 때도 저희는 슬리퍼 신고서 이동하고. 그렇군요. 네. 이게 제가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 이 파타고니아 조끼인데 네네네.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애정이 많은데 네네. 이게 서핑한다고 하면 이 브랜드도 하나 정도 입어줘야 되는. 네, 많이 알고 서핑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는 많이 좀 처음에 많이 입으셨죠. 그쵸. 많이 알려지지 않을 때부터. 네.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에 많이 나가시기도 하고. 네. 서핑 포인트마다 이제 그런 매장들이 한 개씩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직도 서핑이 네네. 이제 많은 텔레비전에서 소개가 되고 그렇긴 했지만 연예인들이 무슨 체험하러 가서 했다 뭐 이런 거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실제 제 주변에도 친구들한테 제가 서핑하러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놀라기도 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낯설어하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5년 전, 10년 전에만 해도 이제 한국에서 서핑을 한다고 하면 어디서? 뭐 이러신 분도 많이 계셨고, 한국에서 서핑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불과 이제 한국에 서핑이 알려지기 시작한 게 한 5년? 5년. 예, 전후인 것 같고요. 네. 제가 하는 일은 입문자들이 아직 이제 한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서핑에 대해 소개도 해드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강습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2022년에 이제 도쿄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서핑이 올림픽 종목에 이제 채택이 됐어요. 그래요? 네, 임시 종목으로 아직 채택이 됐는데. 임시 종목으로? 예, 그래서 국가대표 선발도 이제 올해 저희가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국제 심판 일을 하면서 선수들 이제 그 심판 보는 일도 같이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파타고니아 양양점을 운영하면서 이제 그 환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지역 사회와 이제 같이 이제 협업해서 어떻게 이제 바다 환경도 잘 지켜나갈지, 그다음에 서핑도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할 일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좀 하고 있죠. 주로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 일을 서핑을 업으로 한다. 이게 일반인들 생각하면 맨날 노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노는 거를 일로 한다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어떻게 이 길로 이제 밥 먹고 살게 되셨어요?
사실상 뭐 계획을 하고 제가 서핑을 업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한 적은 없었고요. 더워서 벗어야겠다.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조직 생활이라고 하죠. 직장 네.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한 회사에서 이제 몸담아 하면서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했죠. 그러던 중에 이제 서핑을 접하게 됐고, 서핑을 하던 중에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뭐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보다. 외국으로 한 4개월 정도 회사를 잠깐 그만두고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서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런 고민들은 계속 했었겠죠, 예전부터.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내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서핑샵이라는 걸 오픈하게 됐죠. 서핑샵을 오픈한 이렇게 최초의 몇 명 중에 한 명이신 건가요? 그때는 어느 정도 많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나요? 아예 없진 않았죠. 그러니까 한국에 서핑샵이 생기기 시작한 게 10년 전 정도 되거든요. 그 조금 더 10년 전인데 그 10년 전후 샵이 완전히 생기기 전부터 이제 서핑을 했었지만 제가 오픈할 때쯤에는 제가 지금 이제 양양에 이제 죽도라고 이제 인구 인구 죽도라는 그 인구하고 죽도는 좀 명칭이 좀 다른데요. 그 죽도라는 곳에서 이제 서핑을 오래 했었고 또 거기 이제 샵이 이제 한 서너 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그때 같이 시작을 했죠. 아까 전에 서핑을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서핑이 뭐가 좋으셨어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뭐 가끔 방송을 출연하거나 뭐 잡지 인터뷰를 하거나 뭐 사진 찍거나 이런 걸 하면 서핑이 왜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다가 내가 서핑을 왜 좋아할까? 내가 왜 서핑을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내 열정을 쏟아서 이걸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서핑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행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표님도 이제 서핑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상황, 내 현실, 또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생각지 않았던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다에 나가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운동들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나 내가 자연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을 놓게 되고 잊게 되고 순전히 바다와 파도와 나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거기 안에서 또 큰 파도에 말리면서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바다에 나가서 내가 좋은 파도를 타고 그 파도의 흐름과 같이 내가 그 파도를 즐길 때 그 오는 희열이라는 그런 기쁨,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막 채워지는 것들을 막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서핑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현실과 이런 것들을 다 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담고 거기 파도와 함께 거기서 내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나가고 거기 안에서 내 자꾸 리플레시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전 서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보드판 위에서 보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면서 거기서 이 어우러지는 모든 것들을 저는 서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어요. 바다에 들어가면. 예. 이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사람들이 그 취미를 생업으로 하면 금방 이게 그냥 뭐랄까 열정이라든가 그런 거 같은 게 사그라들고 그냥 생활이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어떠세요? 벌써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신 건데. 그쵸. 지금 횟수로 이제 만 6년, 7년이 넘어서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바다에 나가면 특히나 한국 사회는 경쟁 사회잖아요. 학교 다니면서부터 또 직장 생활 하면서부터 내가 승진을 해야 되고 또 내 미래를 계속 계획해야 되고 내 가족의 또 어떤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어떤 가장으로서 지금도 저는 가장이니까요.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내 삶을 꾸려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고민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상대적으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거기 안에서 있을 때와 물론 일로 서핑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하고 있는 일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정말 적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 같은 것들, 내가 좋아서 하는 일과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있지만 이 일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제가 잘할 수 있고 잘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잘한다 그래서 막 멋있게 막 제가 지금 프로처럼 막 지금 프로 선수들은 저보다 훨씬 제가 심사를 보고 심판을 하긴 하지만 저보다 훨씬 잘 타거든요. 젊은 어린 친구들 지금 막 자라는 친구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 안에 제 뜻을 담고 있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행복하고 시간도 너무 잘 가고 거기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간혹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걸 또 저를 발전시켜주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일이지만 재밌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최근에 좀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막 사람들한테 복귀고 그냥 너무 싫고 지칠 때 갔는데 이렇게 대표님 뵈러 갔는데 양양에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파도가 커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그랬었는데 그랬죠. 근데 어쨌든 오후에 들어갔는데 이게 서핑을 하려면 저 앞에 라인까지 가야 되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계속 치고 그럼 치는 파도를 뚫고 나가서 저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파도가 셀수록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막 파도를 맞는데 뭔가 모든 걸 잊게 되면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뭔가 희열이랄까 내가 여기 숨어 있어 이렇게 내 안에 있었던 삶에 대한 그 희망 내진 힘 같은 게 생겨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처음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3박 4일을 이제 송정으로 서핑하러 갔는데 제주도? 아니요. 부산 송정. 부산 송정. 부산 송정으로 갔는데 파도가 꽤 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아마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되게 컸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은어로 이제 통돌이라고 그러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파도가 치면서 거기 안에서 이제 회오리 같은 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거기 안에 들어오면 이제 벗어나올 수 없이 이제 거기 안에서 막 돌거든요. 잘못하면 사람 죽기도 하잖아요, 그걸로. 위험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를 4일 계속 당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들어가서 저녁에 해질 때까지. 그리고 제가 이제 테이크오프를 하는데 보드 위에 이제 일어나서 보드를 타는 그때 뭐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게 계속 당하는데도 느끼지 못했던 희열을 저도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잊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이제 아마 서핑을 하고 있겠죠.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복합적인 거겠죠. 거기 안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건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서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본인이 했을 때 내가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런 건 대충 알겠는데 이게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직업을 결정하는 기준 중에 아주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기준인데 내가 이걸 좋아하느냐 잘하느냐 잘하고 싶으냐 그리고 이걸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주는 가치를 만드느냐 이런 것인데 내가 잘한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서핑 이거 잘하는구나 내가. 기준이 되게 모호한 기준인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 미술 하시는 선생님 한 분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제 미래를 부모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이 아이가 이거를 잘하는지 하루에 그냥 10시간, 12시간씩 그림만 그리는 아이거든요. 지금 고2인가요? 고1이요. 고1이죠. 네. 굳이 뭐 공부를 안 한다고 하면 그림만 하루 종일 치는 날도 그리고 있어요. 너무 걱정이 되기도 하죠. 부모 입장에서 매일 그것만 하는 공부 안 하고.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게 아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최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허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걱정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잘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의 그림이나 작품을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페이를 하고 내가 그거를 살 수도 있느냐 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 아이의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이 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시작을 하면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계속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죠. 과연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돈을 주고 뭐 강습 내지는 뭐 레슨을 받으면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저희 가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런 것들 할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외국의 스팟도 돌아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보드도 한번 깎아보면서 또 그런 보드의 원리나 이런 것들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론적으로나 이런 것들도 또 공부하면서 또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던졌을 때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옆에서 또 서포트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제가 뭐 가르쳐주고 뭐 알려주고 이런 입장보다는 그런 사람들 후배된 사람들이 이 길을 오고 싶거나 아니면은 서핑이라는 거 입문했을 때 그거를 하고 싶어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으로 그 사람들을 같이 보듬어서 같이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뭐 제가 이렇게 잘해서 한다기보다 예,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핑의 정신 내지는 문화는 뭡니까? 보통 외국에서 접했던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해변에서의 파티 문화, 뭐 자유로운 거, 네. 노래, 그 네. 서핑 그런 비치 뮤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음악도 있고 네. 그 60년대 7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 같은 걸 떠올리게 되기도 하는데 네. 본인은 되게 뭐랄까 경건하다고 막 얘기하기 그렇죠. 굉장히 성실한 패밀리맨이시잖아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어, 이 정신이 뭡니까? 서핑의 정신. 그러니까 뭐 서핑 컬처라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거기 안에 그런 자유로운 뭐 히피 문화 같은 것들도 있죠. 일본도 그랬었고요. 일본도 40년만 해도 굉장히 퇴폐적인 어떤 서핑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만 해도 예전의 영상들을 보면 좀 그런 면모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뭐 마약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호주에서 뭐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뭐 대마초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거는 극소수의 일부인 거죠. 사실은 그게 전부인 양 비춰지는 거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에 지금 이제 조금 뭔가 삐뚤어진 문화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서핑 하면 와서 막 밤에 파티를 하고 술 먹고 막 남녀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막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그렇게 막 이 얘기 듣고 네네네. 서핑하겠다는 사람들 많겠는데. 이제 성숙대 문화라는 건 어떤 그런 오류들을 겪고 나서 발전해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직 한국 서핑이 성숙해가는 단계이기도 하고 그런 과도기에 지금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가는 상태이고 또 저희가 이제 대연체육회로 가기 위해서 올해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올해 이제 그걸 인준받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성숙해가고 많은 프로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좋은 대회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또 거기 안에서 아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삶이 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성숙하게 이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뭐 서핑 문화라는 게 뭐 특별히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냥 거기 안에서 담겨지는 어떤 내용들이 문화가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이 모여서 음악도 즐기고 또 여튼 같은 공간에서 어떤 그런 자기 갖고 있는 서핑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했던 뭐 한국이 아니더라도 뭐 캘리포니아나 뭐 호주나 아니면 선진국에서 이렇게 가져왔던 어떤 그런 서핑의 어떤 그런 역사 같은 것들도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는 게 이제 또 한국의 문화이겠죠. 문화가 특별히 없다고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저는 그 가끔씩 가서 보는 입장이니까 네네. 서핑의 가장 큰 문화 중에 하나는 커뮤니티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동체를 구축하고 그런 일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열심히 보게 되는데 타일러 서프숍도 그 거기에서 일하는 강사라든가 자주 오시는 고객이라든가 이런 게 이 타일러 서프의 타일러를 중심으로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어떠한 샵마다 그 색깔이나 이런 그 것들이 있는 것 그걸 문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저희는 이제 크루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이제 한 가족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그 문화를 형성하고 주도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거기 그 샵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겠죠. 아무래도. 타일러 사장님 눈밖에 나면 거기 안에 있기 어렵지. 그렇진 않은데. 아니 근데 네. 눈밖에 났다고 해야 되나? 서로 합이 안 맞으면. 우리 잘 아는 한 분은 그걸 결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약간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그걸 같이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 사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조직 사회라고 자꾸 얘기하는 어떤 그런 문화, 그러니까 회사 문화에서는 나하고 같은 생각이 아닌 사람들도 많고 의견 충돌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물론 서핑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같은 바다에서 같은 파도를 즐기고 같이 서핑을 하더라도 좀 더 공격적이고 막 이렇게 뭔가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저처럼 뭐 정적으로 이렇게 좀 더 그걸 또 즐기면서 같이 나누면서 또 거기 안에서 많은 어떤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향의 차이긴 한데 저희 크루들은 아마 제가 그런 성향이 조금 더 짙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성향의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파티하면서 술 먹고 늦게까지 뭐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저희 샵에 그런 걸 기대하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런 문화가 없어서. 그쵸. 네, 그런 문화가 아예 없습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죠.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또 문화를 가진 샵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곳에서 그런 거 원하는 사람은 또 거기. 예. 그걸 저는 나쁘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가서 이제 즐기면 좋은데,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 안에 순수한 목적이 저는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그 불순한 의도로 와서 그냥 그렇게 즐기다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 곳은 좀 걸르시는 게 좋죠. 왜냐면 사고율도 높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시골이라서 또 바다가 있다 그래서 모두 순수하고 모두 좋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나라 가나 어느 장소에 가나 조금 더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순수한 의도로 와서 정말 내가 서핑을 좀 배우고 싶다, 아니면 서핑이라는 게 어떤 문화인지 내가 한번 좀 즐겨보고 싶다, 서핑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의 샵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어떤 그런 서핑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